문화교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외교부 소관의 공공외교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 관할의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은 공공외교법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제문화교류의 법적 개념을 한정했고, 그래서 그 결과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해외문화홍보원 소속 재외문화원과 코리아센터입니다. 이게 외교부 입장에서 보면 재외문화원이 문체부 소속이라서 예산, 인사 이런 권한을 문체부에서 행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의 해외 공간과 연계가 부족하게 되면서 공공외교 활동을 전략적으로 펼치지 못한다,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외교부 쪽에서는. 근데 또 문체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장과 같은 주재관 임용, 또 문화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외교부 소관이다 보니까 외교부 눈치를 보면서 활동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양쪽이 서로 한계를 갖는데요. 이게 이제 오래된 숙제이지만 여전히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후보께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문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직제상 외교부 소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는 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처 간의 협력 또 기획 조정이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해결책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입하시면은 이 문체부의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또 외교부의 공공외교법 서로 얽힌 부분이 있어서 현명하게 좀 교통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보자가 가장 좋아하는 시는 알려져 있기를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첫 번째 시는 이렇게 단촐한데요. 상처받아도 포기하지 않는 시인의 마음을 간직한 문화장관, 또 한없이 낮은 곳까지 자세히 보고 또 오래 봐서 세심하게 챙겨가는 문화장관, 흔들리고 바람과 비에 젖어도 꽃을 피워내는 문화장관 되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문회 통과하시게 되면 물론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취임식에서 그윽한 시 한 편 낭송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문화로 충만한 장관 취임식을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후보자께서 19대, 20대 국회에 걸쳐서 교문위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문화재 보존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적지 보존에 유독 소극적인 문화재청을 통할하시는 데가 문체부죠. 그래서 춘천 레고랜드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 좀 견해를 묻겠습니다. 레고랜드 문제는 아마 교문이 활동하시면서 누구보다도 현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우리 도종환 위원님께서 이렇게 작년 국감 때 질의하신 것까지 제가 한번 쫙 정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죠. 그죠? 교문위원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국감 때도 후보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죠? 당시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셨었습니까? 작년에. 복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네. 또 복원한 곳이 방치되거나 네. 이래서 많이 훼손되고 있는 문제, 유구의 문제, 네. 환호의 문제 이런 것들을 네. 제기했었고요. 네. 또 특히 정말 우리가 자랑할 만한 천사유적이 있는 섬이 그냥 상업시설로 덮이게 되고 마는 것에 대한 그렇죠. 우려와 안타까움, 예,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 의원님께서 후보님께서 작년 국감 때 발언하신 걸 보니까 아까 유적 보존에 힘써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영국 측의 멜린 엔터테인먼트 회사하고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영국 측 파트너가 실제 투자금이 없이 레고라는 아이템만 가지고 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강원도는 중도를
3,200억에 매각하고 2천억 대출 받아서 조성한 재원 5,200억으로 사업을 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서움을 민간한테 매각할 경우에 문화재 보존은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게 가장 우려되는 점입니다. 네. 2011년에 강원도와 영국 메린 엔터테인먼트하고 MOA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서 굉장히 심각한 걸 발견을 한 게 1977년하고요. 1980년에서 84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고고학 조사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에 유적지가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유적지뿐이 아니라 주거지, 지성묘, 적석총 등 유적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국립박물관 측에서 모든 거를 자료조사가 다 끝났는데 왜 그러한 검증도 안 되고 2011년도에 MOA를 맺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매장 문화재 평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5일 날까지 8차 회의를 거쳐가지고 평가 점수가 91.77점입니다. 그럼 원형 보존 기준의 평점을 넘어서는 점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춘천 중도 유적의 역사적 가치는 사실 지금 당장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귀중한 가치가 있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고인돌 같은 예를 들자면 강화에는 70기밖에 없는데 중도는 101기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거를 제가 의정활동 시작하면서 네. 내내 초기부터 이 문제 보존에 관한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제대로 보존하는 문제 네.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습니다만 네. 지금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사도 제대로 진행될지 또 네.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 것이 이게 돈을 사실이죠. 제대로 연구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네. 의심도 좀 있어서 의심스럽고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레고랜드 개발이 완전 복마전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레고랜드를 추진하는 핵심 인물 있지 않습니까? 춘천시 부시장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뇌물죄로 지난 5월에 네. 검찰에서 5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예. 또 권 모모시 되는 강원도 전 정책특보께서도 지금 징역 3년의 추징금 받고 계셨죠. 또 LL 개발이 지금 여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정 대표 민홍건 씨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되어 있는 상황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춘천 중도가 단순한 유적 보존을 넘어서 역사문화 콘텐츠 본산으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판넬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좀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중국의 홍산문화 적석유고 보존 사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적지를 발굴을 합니다. 보존 작업 착수하죠. 유적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유리돔 건물로 감싸는 형태로 네.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사례같이 단순 테마 공원보다는 우리는 역사적, 교육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저도 중국의 말씀하신 그 홍산문화유적 보존하고 있는 네. 것들이 참 좋은 사례인데 네.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LL 개발에서 또 영국 측하고 같이 어떻게 보존하면서 네. 문화유적을 보존하면서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많이 걱정을 네, 좀 하고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런 판단이 드는데 네. 후보님께서 장관님이 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네. 강원도 측과 긴밀히 협조하시고 네, 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을 꼭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후보자님, 방금 장정숙 의원님 질의 저도 잘 들었는데요.
그거 아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뭐 어떻게 손대기가 어렵다라고 그러는데, 아까 방금 장정숙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나왔듯이 중국은 여기보다도 수준이 거의 더 떨어지는 그런 적석 고인돌에 대해서 돔까지 설치해가지고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가 140기가 발견이 됐단 말이죠. 대환호도 있고 또 추락 지역도 드러나고 있고.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그 사업을 전면 중단을 시키고 이걸 어떤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또 세계 아까 장정숙 의원님 말씀한 대로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하면서 어떤 역사 탐방 그런 선사유적 체험 그런 공간으로 이걸 만들어 가야지, 자꾸 지금 문화재청에 그동안에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은 뭐 강원도지사가 문화재 지정이나 등록 신청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문화재청장이. 그런데 지금 현재 법에 보면은 직권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시행규칙에다가 뭐 자치단체장이나 이해관계자나 소유자가 신청을 하도록 그걸 하나 규정을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지, 그 법만 보면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정이 가능한 겁니다. 문화재청장이나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어떤 직무유기고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야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야만의 현장이에요. 지금 그 춘천 아중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여기 의원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와 같은 방향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또 직접 지적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장관에 취임하시면은 먼 나라의 미래를 보고, 최근에 그 트럼프 말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마는 시진핑이 대한민국이 한때 우리 중국의 일부였다, 이렇게까지 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아주 심각하니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토가 한반도 이남만이 아니라 광활하게 중국으로까지 번져 있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이게 연결, 입증 그런 문화 유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진행이 되고 있고 벌어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안이하게 이렇게 가셔서는 안 되고, 특단의 고민과 결단을 반드시 촉구합니다. 네, 예.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문화로 충만한 장관 취임식을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네. 후보자께서 19대, 20대 국회에 걸쳐서 교문위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문화재 보존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적지 보존에 유독 소극적인 문화재청을 통할하시는 데가 문체부죠. 그래서 춘천 레고랜드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 좀 견해를 묻겠습니다. 레고랜드 문제는 아마 교문이 활동하시면서 누구보다도 현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우리 도종환 위원님께서 이렇게 작년 국감 때 질의하신 것까지 제가 한번 쫙 정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죠. 그죠? 교문위원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국감 때도 후보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죠? 당시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셨었습니까? 작년에. 복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네. 또 복원한 곳이 방치되거나 네. 이래서 많이 훼손되고 있는 문제, 유구의 문제, 네. 뭐 환호의 문제, 이런 것들을 네. 제기했었고요. 네. 또 특히 정말 우리가 자랑할 만한 선사 유적이 있는 섬이 그냥 상업시설로 덮이게 되고 마는 것에 대한 그렇죠. 우려와 안타까움, 예,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 의원님께서 후보님께서 작년 국감 때 발언하신 걸 보니까 아까 유적 보존에 힘써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영국 측의 멜린 엔터테인먼트 외교법 서로 얽힌 부분이 있어서 현명하게 좀 교통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보자가 가장 좋아하는 시는 글쎄 알려져 있기를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제 첫 번째 시는 이렇게 단촐한데요. 상처받아도 포기하지 않는 시인의 마음을 간직한 문화장관. 또 한없이 낮은 곳까지 자세히 보고 또 오래 봐서 세심하게 챙겨가는 문화장관. 흔들리고 바람과 비에 젖어도 꽃을 피워내는 문화장관 되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문회 통과하시게 되면 물론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취임식에서 그윽한 시 한 편 낭송하셔서 우리 또 문체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장과 같은 주재관 임용 또 문화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외교부 소관이다 보니까 외교부 눈치를 보면서 활동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양쪽이 서로 한계를 갖는데요. 이게 이제 오래된 숙제이지만 여전히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후보께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문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직제상 외교부 소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는 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처 간의 협력 또 기획 조정이 더욱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해결책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하시면은 이 문체부의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또 외교부의 공공문화교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외교부 소관의 공공외교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 관할의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은 공공외교법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제문화교류의 법적 개념을 한정했고 그래서 그 결과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해외문화홍보원 소속 재외문화원과 코리아센터입니다. 이게 외교부 입장에서 보면 재외문화원이 문체부 소속이라서 예산, 인사 이런 권한을 문체부에서 행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의 해외 공간과 연계가 부족하게 되면서 공공외교 활동을 전략적으로 펼치지 못한다.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외교부 쪽에서는.